봄이 오는 시내라는 뜻의 춘천은 유난히 산과 강이 많아 봄의 기운을 빨리 느낄 수 있어 춘천, 즉 봄내라고 불렸다고 한다. 어렴풋이 전에 듣기만 했을 때는 강원도 어딘가에 위치한 소박한 여행지가 아닐까 했지만 기차, 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어 막상 대면하면 어엿한 도시라는 느낌이 강하다. 춘천은 사계절 언제라도 낭만이 느껴지는 여행지로 유명하다. 특히 산과 강에 둘러싸인 관광지가 많아 사계절 중에서도 초봄과 초가을이 가장 예쁘기로 소문이 나 있다. 언젠가부터 벼르고 벼르던 춘천 여행. 드디어 오늘 첫걸음을 떼어보려 한다. 춘천 고속버스 터미널에 10시 30분경 도착했다.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분당에서는 약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춘천. 개인적으로는 버스를 타는 것을 좋아해 이 시간이 그다지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시간이 조금 일러 카페에 들릴까 하다 들뜬 마음이 앞서 바로 지하철을 타러 가기로 했다. 춘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남춘천역. 춘천 여행에서 가장 추천하는 이동수단은 이곳에서 승차할 수 있는 지하철 경춘선이다. 지하철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역을 지상으로 이동하고 있어 풍경을 감상하기에도 좋다. 우와, 근데 진짜 아무도 없네. 오늘의 첫 번째 방문지, 김유정역이다. 근데 확실히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네요. 김유정역은 현재 경춘선으로 이어진 신역과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폐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역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함께 둘러보기 좋다. 또 운행하지 않는 무궁화호 2칸을 북카페와 춘천 관광 안내소로 사용하고 있어 독특한 매력이 느껴진다. 특히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폐역의 경우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걸어 다닐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는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평일 오전에 방문해서 그런지 유독 한가했는데 평일 오후나 주말이 되면 꽤나 북적거리지 않을까 싶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신례마을도 방문해 볼 수 있다. 신례마을은 소설가 김유정님의 고향으로 그의 소설 대부분이 신례마을을 무대로 삼고 있다. 때문에 김유정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신례마을도 한 번쯤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마음껏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쯤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할 것이다. 줄인 배를 잡고 다시 춘천역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춘천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남촌 막국수로 이동하기로 한다. 나는 미리 검색을 통해 알아낸 막국수와 감자전을 주문할 예정이다. 감자전은 강릉에 살적 몇 번 먹어봤었는데 귀여워.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아무튼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맛있다. 꽤 걸었고 강촌에서 걸은 게 만나고 나를 만나면 연봉에는 너무
배가 부르니 기분이 좋다. 킥보드 대여해주네? 처음 춘천 여행 루트를 짤 때 우선시했던 부분은 바로 동선이었다. 귀차니즘이 심한 나는 기왕이면 한 길목에 목적지가 나란히 이어지는 걸 좋아한다. 때문에 나와 같은 루트로 이동했다면 남촌 막국수 바로 인근에서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둘러볼 수 있다. 어우, 꼬깃꼬깃해. 전체 다리의 길이가 174m나 되는 이곳은 바닥이 투명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탁 트인 풍경뿐만 아니라 걸으면서도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날씨가 좋은 오후나 해질녘에 이곳을 찾는다면 좀 더 값어치 있는 사진을 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스카이워크 관람이 끝났다면 가벼운 액티비티를 즐겨보지 않을 수가 없다. 춘천 여행의 메인 코스라고도 할 수 있는 물레길을 킥보드를 타고 달려보기로 한다. 나는 스카이워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춘천 자전거를 이용했다. 킥보드의 경우 인근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대여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간단하게 사용 설명을 듣고 지도까지 챙겼으니 바로 출발! 물레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면 끝도 없이 펼쳐진 북한강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아름다운 한국의 관광지 백선에 들어가 있는 물레길.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푸근하고 기분이 좋지만 사실 물레길은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에도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한다. 만약 혼자가 아닌 2명 이상이 나들이를 오게 된다면 한 번쯤 나무 카약 등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춘천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을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물레길을 뽑을 정도로 달리는 내내 풍경도 길도 한데에 어우러진 사람들도 너무 예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시간 정도 북한강을 즐기고 난 후 부족한 카페인을 채우러 육림고개로 이동한다. 육림고개는 과거 골목시장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20년 가까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었고 그 골목에 하나 둘 청년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며 지금의 감성적인 육림고개가 탄생하게 되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옥탑 카페로 유명한 카페올라에 방문했다. 과거 누군가가 오랜 시간 쓸어내며 관리했을 옥탑 계단과 울타리.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새로운 할 일을 얻게 되었다. 갈라진 시멘트 바닥과 칠이 벗겨진 벽을 보기에 안 좋다고 허물어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살아가고 사랑하던 공간을 또 우리는 보지 못했던 그 무렵의 이 풍경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점.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곳 춘천 육림고개만의 매력을 한 가지 깨닫고 돌아간다. 탁 트인 북한강과 작은 조각배. 포근한 날씨에 어우러진 자전거와 드문드문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소음이 아닌 화음을 만들어내는 곳 춘천. 어느 책에서 읽었던 표현을 빌려보자면 춘천은 여행이라 쓰고 추억과 낭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라 했다. 봄볕이 따스하게 들고 있는 평화로운 춘천을 여행하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